사람들의 기분은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감정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뇌에 저장된 기억 또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기쁨, 노여움, 근심, 우울, 슬픔, 놀람, 두려움 등의 7정의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시뇌라고 불리는 편도체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편도체는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던 원시 시대와는 다른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뇌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편도체는 공포나 화를 유발하는 감정 외에도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감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편도체가 만들어낸 감정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저장되기 때문에 긍정적 경험을 쌓는 것은 행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해서 편도체가 만들어낸 감정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쌓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기억으로 쌓이느냐에 따라서 성격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소소한 경험들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뇌가 이전에 쌓여온 감정 중에서 부정적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우선 선택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긍정적인 뇌가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원인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면을 찾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정신적인 성장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없애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정이 없는 판단은 언제든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없앤 쥐의 반응을 실험하였습니다. 편도체가 제거된 쥐는 고양이 앞에서도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고양이의 귀를 물어뜯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편도체가 제거된 원숭이 실험에서도 옆에 뱀이 있어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다가간 사례에서 보듯이 감정이 배제된 이성은 생존을 보장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이 없는 이성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주관하는 뇌가 손상을 입은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뉴스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애정 결핍과 학대로 인한 후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감정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노력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릴 적에 부정적 감정에 노출되어 있다면 다른 이의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성이 없다면 합습 능력을 다루는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올바른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없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가 된다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사람이 뇌 기능에 버금갈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계도 감정이 들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정은 몸을 통해 표출되는데 자연스러운 감정의 에너지가 표출되지 않으면 몸 안에 정체되고 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표출은 이성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을 유발하는 편도체와 이성적 영역의 전두엽이 조화를 이루어 어떤 감정인지를 알게 되어야 비로소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판단과 행동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연습은 삶을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합니다. 유발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해하고 긍정하는 연습이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긍정하는 연습은 마음 수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수련이 선행되어야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한 뇌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행복한 뇌의 조건은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작용해도 자신에게 긍정적인 주문을 걸 때 만들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괜찮아, 잘했어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즐거움, 기쁨, 그리고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 감정을 느끼기도 쉽지 않고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내면의 감정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감정의 작용이기에 외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에 관찰하고 느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부정적인 감정이 안에서 올라온다면 감정을 극복할 기회라고 게임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면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불쾌하고 언짢구나 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느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등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신과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나중에 반복적인 일이 일어날 때 조금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름을 수용하는 그릇이 점점 커지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기회가 늘어나갈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이 속달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찾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뇌에 새로운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뇌에 주는 새로운 정보는 한 면만을 바라보던 사고에서 다른 면이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찾는 다른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는 것과 감사의 마음 등 자신만의 틀에 갇혀 있다가 주변으로부터 점점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바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